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예. 자, 이제 뭐,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네네. 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네, 뭐, 기도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 네. 참, 여러 가지로. 예, 말씀하세요. 어제 저희가 선대본부장 회의를 어젯밤에 했는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598 투대문 한 번 더. 어떻게요? 598 투대문 한 번 더. 598이라는 말은 5월 9일 내일 저녁 8시까지 투표가 되기 때문에. 8시, 예. 투표 참여는 SNS로 허용됩니다. 선거법상 내일도. 그래서 5월 9일 8시까지 투표 참여 독려. 투표해야 대통령이 된다. 문재인이 투대문. 그다음에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사람 더 설득하고 한 번 더 카톡 보내자 이런.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오늘 12시까지죠. 밤 12시까지 선거운동이. 네. 그죠? 예. 네네.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변수가 있을까요? 특별한 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이 참여를 높이냐의 문제인데, 지난 일주일 동안 약간 유승민 후보에 대한 동정표가 좀 늘어서,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간에 이제 이 다툼, 순위 다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에 순위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위 다툼만이 있지, 홍준표 후보가 주장하는 골든 크로스 같은 거는 없다. 그죠? 예? 그것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시다시피 이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이고, 홍준표 후보 본인 자체가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환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 시절에 있는 행위로 기소가 돼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지만, 그게 아주 문제가 있는 판결에서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기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직이 성실이 또 되는데, 이런 불안정한 후보한테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유승민이라는 이제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 결집의 그 정도가 일부는 되겠지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당선될 가능성이 약하지만 설령 당선되더라도 그렇게 되고, 근데 세계적으로 이게 국가적 위신이 쓰지 않지 않겠어요. 이렇게 막말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은 분이고. 그 막말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여쭤보는 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문용식 가짜뉴스 대책 단장 지금 사임을 했죠. 이 PK 바닥 민심을 패륜 집단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PK 민심에 영향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 논의 자체가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만 26년 동안 자기 결혼을 반대했다고 장인어른을 영감탱이라 그러고 용돈도 안 주고 만나지도 오지도 못하겠다 이런 것이 패륜적 행위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한 건데, 그 문맥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부담 안 주겠다고 어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취지는 근데 취지가 장인어른도 아버님인데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런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한 거로 봐야겠죠. 취지는 나중에 얘기를 한 겁니다만, 처음에 문용식 그 전 단장이 쓴 지금 문맥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었던 거죠? 논란이 될 수가 있었죠. 그 본인 취지를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만 딱 띄워놓고 보면 논란이 되니까, 또 그 해명하면 또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임을 했지만, 사임을 하면서 본 취지가 홍준표 후보의 장인어른에 대한 그런 영감탱이 20년 동안 용돈도 안 주고 집에도 못 오게 했다라는 이런 태도가 패륜적 발언이 아니냐 이걸 했습니다. 지적한 건데, 이제 문맥상으로는 오해 소지가 좀 있었다 이 말씀이신데. 자, 지금
샤이보수층이 다시 결집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당 측에서는 샤이 안철수가 있다. 지금 이러고 안풍이 다시 일어난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샤이 보수층이란 말도 적절치 않는 게 홍준표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지금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사기 탄핵이다, 정치적 탄핵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싶습니다. 과연 이게 보수인가? 보수의 가치가 뭔가? 보수의 가치는 혁명적인 방법이나 어떤 다른 선동적인 방법으로 권력이 교체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뭐 보수나 진보나 다 해야 되는 거지만 특히 보수 측이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을 부인하는 세력을 저는 보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을 보수로 봐야 되고 여기는 국정농단 세력과 그 비호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정당을 보수로 본다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통합정부의 바른정당도 함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거기는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동참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협력의 정도가 연정과 협치를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연정은 같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른정당은 저렇게 사드 배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자체가 저희들하고 다 일치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안별로 협력의 대상이다. 이런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 문제는 어떻게 다 해결이 된 겁니까? 네,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기억을 해보십시오. 지난 대선 때 김경준 씨가 입국한 걸 가지고 홍준표 당시 당대표가 한 그 이상한 사람의 가짜 편지를 기초로 기획 입국사를 막 떠들었습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허위인 게 드러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문준영이랑 같이 유학했던 사람, 이름도 모르는, 이 신원도 밝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변조해서 녹음해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 실제로 거의 같이 했던 동료가 발언을 통해서 다 해명이 돼서. 근데 친구들의 발언이 문재인 후보의 자서전에 나왔던 얘기하고 배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문준용 씨 그 친구분들이 이 문준용 씨 전혀 그런 사람 아니다. 성명 내지 않았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저승을 처치하더라도. 예. 제가 알고 있는 문재인 후보나 이런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아들 이런 걸 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준용이가 워낙 또 뛰어난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파스포크를 넣어서 모마의 작품이 전시될 정도면 뛰어난 친구라고 봐야 되죠. 예.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우리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 어떤 말씀 있으세요?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안보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거를 누가 되든 정리를 하고 힘있게 마무리를 해서 나라의 위상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건 문재인 후보 될 사람에게 힘을 모아줘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국을 정리할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꼭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상 득표율 얼마나 잡고 계세요? 저희들은 가능한 과반수가 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저희가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자세로 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여태까지 쭉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네, 진짜.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19대 대선 하루 앞두고 있죠. 그래서 5당 캠프 전략 차례로 들어보는데요. 자, 앞서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봤죠. 참고적으로 이게 기호 순서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한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사실은 각 당 캠프에 있어서의 시간이 되는 순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홍준표 후보 측에서 골든 크로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골든 크로스 지금 좀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5월 2일까지 여론조사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발표가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때 이미 소위 실버 크로스는 지났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제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양강구도로 해서 문과 홍해 싸움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시간이 또 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이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보수에서 좀 이탈했던 많은 민심들이 재결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당도 분위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분위기 좋다는 건 상승세다 이런 얘기인데, 다 상승세라 그러니까. 네. 그거에 저희가 충분히 그건 이해하죠. 자, 지금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 12분이죠? 바른정당에서 오신 의원들. 네. 복당시키고 친박 징계 해제, 지시했다 그러는데, 이제 복당되고 징계 해제된 거죠? 그건 저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104조 당원의 104조의 당무 우선권을 가진다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절차가 당원상의 모든 규정 또는 절차를 초월할 수 있는 초당원적 조항이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홍준표 후보가 당 화합과 대선 승리를 위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고뇌에 찬 정치적 선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는 저는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대선 후보로서 당연히 모든 것을 포용하고 또 보수 결집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2명의 의원들은 공중에 붕 뜬 상태군요, 지금. 글쎄요, 저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복당이 안 됐으면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죠, 대통령 후보 한마디에 그것이 복당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아직 안 된 상태는 맞는 거죠. 저는 정치적 선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 일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의 얘기 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홍준표 후보가 지금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데 잘못하면은 이게 자직 중에 일어난 사건 이 일에 대해서만 면책 특권이 있는 거지 대통령이라는 게 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해당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예를 들면 판결이 다르게 날 경우엔 이것도 대통령이 측에서 이게 결국 물러나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번 2심 판결에서 나온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거의 완벽하게 지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결과로서 무죄로서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소위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어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운석이 우리 지구를 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갑자기 그거보다는 문재인 후보의 각종 의혹이 아마 선거 후에 저희들이 특검법안도 내놓은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문제라든지 또 유엔 인권 결의안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진상규명이 밝혀져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더 걱정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용식 전 가짜뉴스 대책 단장이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죠. 이 문용식 전 가짜뉴스 대책 단장이 이제 패륜 집단 이 표현을 써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융단 폭격 다 했죠.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 측 문용식 전 단장 측은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장인을 영감택이라고 그러면서 26년 동안 용돈도 안 줬기 때문에 그거를 지칭해서 패륜이라고 얘기를 했다. 자, 어떤 입장이십니까? 근데 그 용돈을 줬다 안 줬다 갖고서 TK와 PK를 패륜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네, 그 표현이 결국 홍준표 후보에 대한 패륜이다. 의미다 이런 그 얘기죠. 표현을 보면 네. 대구 경북 TK와 PK 그 부산 쪽에 대해서 패륜 집단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선거 앞두고 무슨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 선거 치러 보면 이 투표함이 이제 마감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이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제가 2010년 선거를 경험해 봤는데 그때 지방선거에서도 그 오후에 분위기가 뒤집히는 이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경험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이요? 이것은 과연 이제 각 캠프에서 어떤 실수를 하느냐가 요번에 남은 변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요번에 TK, PK 쪽을 갖다가 패륜 집단이라고 이해하는 데에 대해서 여기서 TK, PK가 아마 상당한 지금 다시 더 지금 결집력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것이 지금 엄청난 폭발력으로 결집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인 영감택이 26년간 용돈 안 줬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정말 저는 왜 그 말에 언급을 안 하려고 하냐면 예. 이게 어떤 정당한 정치적 논리, 타당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개인을 인신공격하기 위한 그런 수단은 저는 선거에서 금기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2012년 대선 때 오후에 분위기 변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분위기 변할 수 있는 변수는 많네요. 글쎄 지금 많다 한다는 걸 제가 판단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그 어떤 캠프에서 이제 오늘 하루라도 어떤 실수가 저지르냐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 TK, PK 쪽을 갖다가 패륜 집단으로 언급한 거 이것이 어떤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소위 뭉개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오늘 하루라도 또 어떠한 소위 도화선이 새롭게 생길지, 계기가 될지, 이런 것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하루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캠프의 모습들이 보여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지금 하시고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 이 선거는 과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예. 이 불안한 안보관 또는 김정은이가 손뼉치고 좋아할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들 자유한국당에 많은 또 잘못과 또 과오도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이 자유한국당이 좀 더 당당하고 정직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실 걸 기대를 하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후보 또 아주 든든한 안보관을 가진 후보 또 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그렇다면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를 찍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예, 오늘 지금 12시까지죠. 그죠? 오늘 밤 12시. 자, 선거운동.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아유,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께서도 아주 정우택 대표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목소리가 제 목소리 이 목소리가 아닙니다. 많이 쉬었습니다. 네. 근데 쉰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농담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선대위원장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선대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게 이제 신분리, 예? 그렇게 불리죠? 예. 심상정 후보요. 요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희들도 많은 어떤 성원과 지지에 고무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거니까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좀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자, 지금 목표 득표율이 어떠세요?
예, 목표도 지지율은 득표율은 저희들 두 자리로 잡았는데 이미 10%는 넘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정당에서 전부 지금 분위기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어쨌든 젊은 층들에 있어서의 지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5월 1일 이전에 그 공표된 여론조사에 보면은 20대에서는 그냥 2위를 기록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당 지지율도 20대에서는 2위를 기록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일반 후보들,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사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심상정 후보 찍으면. 자, 이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박빙의 1위와 2위가 박빙으로 다투는 선거가 아니라는 거는 이미 다 확인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네. 막판 역전의 어떤 가능성도 좀 없는 선거이고, 오히려 이번 선거가 당선자 한 명만 고르는 선거라기보다는 이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치적 판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좀 새로운 세력들이 약진해서 서로 견제력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책적 차별성을 확실히 보여준 심상정 후보에게 던진 한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귀중한 한 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치판 이번 대선은 계기로 좀 바뀌고 여러 가지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 후보가 결국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네네. 자, 그런 현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의석 한 석도 없는 마크롱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은 거대 양대 세력들, 그동안에 프랑스 정치를 갖다가 번갈아가면서 맡아왔던 양대 세력들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한 세력만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두 세력 모두 심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 경우에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 야당이 반사익만 얻는 식으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을 키우는 계기로 이번 선거가 작동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금 부동층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내일이 선거인데? 예, 부동층이 꽤 이번에 조기 선거이고, 예. 그리고 아주 특수한 좀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최적합 후보가 없어서 부동층인 무당파에서 부동층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꽤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좀 관망하는, 그래서 이 부동층 중에 일부는 투표 참가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몇 %로 보시죠? 예, 현재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한 20% 정도 나오는데 마지막까지도 그것이 유지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각 캠프마다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정확히 얘기해서 밤 12시까지니까요. 앞으로 변수가 있다면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변수가 있다면은, 자신들, 가장 적합한 후보를 찾지 못한 보수 표심, 보수 지지층 중의 일부가 막판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2위, 3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위, 3위. 자, 끝으로 이 청취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그 전에 2위, 3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변화가 많이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다고. 골든 크로스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예. 제가 볼 때 1강은 확정적인 걸로 보이고 이제 2위, 3위가 보수 표심이 어디로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 심상정 후보와 같은 이제 그 다음 순위에 있었던 후보들이 어느 만큼 약진하는가에 따라서 2, 3위가 결정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골든 크로스 같은 게 없고 1강 2중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뭐죠? 1강 2중이면 1강 다중인데. 다중. 예. 왜냐면은 이제까지 여론조사만 놓고 보자면은 그 격차가 지난 3개월을 모두 다 놓고 보더라도 특히 최근에 와서는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탈환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2위, 3위 등의 후보들이 예. 뭐 합종연행한다거나 이런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결국은 들어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2012년보다는 2007년 대선, 예. 2위와 3위 표를 합쳐도 1위한테 모자라는 그런 선거 유형에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다. 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여태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유권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죠. 네, 유세장에서 심상정 후보를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후보는 심상정 후보입니다. 촛불의 민심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 결국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되길 바라고 가장 적합한 후보가 심상정 후보입니다. 끝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번 대선이 진보 보수의 구도로 흐른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진보 보수 이념적인 어떤 편향보다는 예.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예.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짜야 되지 않느냐는 열망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동안에 우리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 인생에. 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가진 후보가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보 보수의 대결이 아니고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의 대결 구도다. 그렇죠. 그리고 예. 어찌 보면 선거 때마다 그럴듯한 대안을 내놓지만 결국에는 몇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한 예. 그런 것도 가만히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태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시간이 12시까지니까 뭐 다 된 거죠? 오늘 밤 12시까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선전하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고요.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지만 그게 아주 문제가 있는 판결에서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기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직이 상실이 또 되는데 이런 불안정한 후보한테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유승민이라는 이제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 결집의 그 정도가 일부는 되겠지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당선될 가능성이 약하지만 설령 당선되더라도 그렇게 되고 근데 세계적으로 이게 국가적 위신이 쓰지 않지 않겠어요. 이렇게 막말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은 분이고. 그 막말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여쭤보는 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문용식 가짜뉴스 대책 단장 지금 사임을 했죠. 이 PK 바닥 민심을 패륜 집단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PK 민심에 영향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 논의 자체가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만 26년 동안 자기 결혼을 반대했다고 장인어른을 영감탱이라 그러고 뭐 용돈도 안 주고 만나지도 오지도 못하겠다 이런 것이 패륜적 행위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한 건데 그 문맥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부담 안 주겠다고 어제 사임을 했어요. 예. 그러나 본 취지는 근데 후보가 장인어른도 아버님인데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런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한 거로 봐야겠죠. 취지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한 겁니다만 처음에 문용식 그 전 단장이 쓴 지금 문맥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해 소지가 있기는 있었던 거죠? 논란이 될 수가 있었죠. 그 본인 취지를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만 딱 띄워놓고 보면 논란이 되니까 또 그 해명하면 또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일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예.
자, 이제 뭐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네네. 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네, 뭐 기도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 네. 참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어제 저희가 선대본부장 회의를 어젯밤에 했는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598 투대문 한 번 더. 어떻게요? 598 투대문 한 번 더. 598이라는 말은 5월 9일 내일 저녁 8시까지 투표가 되기 때문에 8시. 예. 투표 참여는 SNS로 허용됩니다. 선거법상 내일도. 그래서 5월 9일 8시까지 투표 참여 독려. 투표해야 대통령이 된다. 문재인이 투대문. 그다음에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사람 더 설득하고 한 번 더 카톡 보내자 이런.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오늘 12시까지죠. 밤 12시까지 선거운동이. 그죠? 예.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변수가 있을까요? 특별한 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이 참여를 높이냐의 문제인데 지난 일주일 동안 약간 유승민 후보에 대한 동정표가 좀 늘어서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간에 이제 이 다툼, 순위 다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안철수 후보와 이제 홍준표 후보 간에 순위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위 다툼만이 있지 홍준표 후보가 주장하는 골든 크로스 같은 거는 없다. 그죠? 예? 그것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시다시피 이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이고 홍준표 후보 본인 자체가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환 외환의 재해를 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 시절에 있는 행위로 기소가 돼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본인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임을 했지만 사임을 하면서 본 취지가 홍준표 후보의 장인어른에 대한 그런 그 영감탱이 20년 동안 용돈도 안 주고 집에도 못 오겠다라는 이런 태도가 패린적 발언이 아니냐 이걸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건데 이제 그 문맥상으로는 오해 소지가 좀 있었다 이 말씀이신데. 자, 지금 샤이보수층이 다시 결집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당 측에서는 샤이 안철수가 있다. 지금 이러고 안풍이 다시 일어난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샤이 보수층이란 말도 적절치 않는 게 홍준표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지금도 부인하고 있거든요. 사기 탄핵이다, 정치적 탄핵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싶습니다. 과연 이게 보수인가? 보수의 가치가 뭔가? 보수의 가치는 혁명적인 방법이나 어떤 다른 선동적인 방법으로 권력이 교체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나 진보나 다 해야 되는 거지만 특히 보수 측이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을 부인하는 세력을 저는 보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을 보수로 봐야 되고 여기는 국정농단 세력과 그 비호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정당을 보수로 본다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통합정부의 바른정당도 함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거기는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동참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협력의 정도가 연정과 협치를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연정은 같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른정당은 저렇게 사드 배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자체가 저희들하고 다 일치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안별로 협력의 대상이다. 이런 것이.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 문제는 어떻게 다 해결이 된 겁니까? 네,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지난 대선 때 김경준 씨가 입국한 걸 가지고 홍준표 당시 당대표가 한 그 이상한 사람의 가짜 편지를 기초로 기획 입국설을 막 떠들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허위인 게 드러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문준영이랑 같이 유학했던 사람, 이름도 모르는, 이 신원도 밝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변조해서 녹음해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
실제로 거의 같이 했던 동료가 발언을 통해서 다 해명이 돼서. 근데 친구들의 발언이 문재인 후보의 자서전에 나왔던 얘기하고 배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문준용 씨 그 친구분들이 이 문준용 씨 전혀 그런 사람 아니다. 성명 내지 않았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전선을 처치하더라도. 예. 내가 알고 있는 문재인 후보나 이런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아들 이런 걸 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준용이가 워낙 또 뛰어난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파스를 넣어서 모마의 작품이 전시될 정도면 뛰어난 친구라고 봐야 되죠. 예.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우리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 어떤 말씀 있으세요?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안보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거를 누가 되든 정리를 하고 힘있게 마무리를 해서 나라의 위상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건 문재인 후보 될 사람에게 힘을 모아줘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국을 정리할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꼭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상 득표율 얼마나 잡고 계세요? 저희들은 가능한 과반수가 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저희가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자세로 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여태까지 쭉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네, 진짜.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19대 대선 하루 앞두고 있죠. 그래서 5당 캠프 전략 차례로 들어보는데요. 자, 앞서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봤죠. 참고적으로 이게 기호 순서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한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사실은 각 당 캠프에 있어서의 시간이 되는 순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홍준표 후보 측에서 골든 크로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골든 크로스 지금 좀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5월 2일까지 여론조사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발표가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때 이미 소위 실버 크로스는 지났다. 안철수 후보는 제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양강구도로 해서 문과 홍해 싸움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시간이 또 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보수에서 좀 이탈했던 많은 민심들이 재결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당도 분위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분위기 좋다는 건 상승세다 이런 얘기인데, 다 상승세라고 그러니까. 네. 그거에 저희가 충분히 그건 이해하죠. 자, 지금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 12분이죠? 바른정당에서 오신 의원들. 복당시키고 친박 징계 해제, 지시했다 그러는데,